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이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측에서는 말이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랜 B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지금 이제 김용한테 8억 4,700만 원이 가는 건 맞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동규가 배달 사고 내서 1억 쓰고, 그 다음에 1억은 이제 그 김용희가 작년 9월 달에 대장동 문제가 정치권에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니까 겁먹어가지고 돌려주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6억 4,700만 원이 간 것은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이미 공소장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규가 또 그런 얘기를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인 문건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리고 진술도 있고, 이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돈을 만든 사람, 돈을 중간에 전달해 준 사람 다 시인을 하는데, 검찰마저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럴 때 다수결이 한번 해야죠. 돈을 만드는 사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 또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둘이나 돼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 밑에 있는 이모 회계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정민용, 그 다음에는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용 혼자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건 봐서 알잖아요. 전달한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사람이 거짓말이잖아요. 서너 명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골목에 지금 데드엔드에 이재명이는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김용한테만 줬느냐? 아니올시다요. 정진상한테도 줬어요. 정진상이는 2014년도 5천만 원을 줬다는 것은 액수까지 나와 있고 2015년도 이후에도 줬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혐의 대목마다 정진상이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은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용은 신병을 확보했고 정진상은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좌청력 500호가 다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이도 뭔가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 인사들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익명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 언론에서 취재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플랜 B, 정말 더러운 출구를 찾고 있어요. 저는 데드엔드. 이게 뭐냐? 여기에서 데드엔드에 딱 달하니까 플랜 B 중에 하나가 뭐냐? 김용희가 받았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지금 정성호 같은 경우에 정성호 의원은 김용호가 받을 사람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돈을 갖다 주면 국회의원한테 갖다 주지 실무자한테 갖다 주냐? 정진상이나 김용호 실무자에 불과한데 생색난다면 국회의원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무자들은 최종적인 중요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정성호는요. 김용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if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받았을지는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일탈행위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찰에서는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딱 선을 긋는 발언이 오늘 처음으로 정성호는 누굽니까? 이재명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성호예요. 정성호 입에서 김용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있을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희 개인적으로 줬을 수 있다 해서 여론을 탐색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도망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성준 같은 경우는 아니야. 우리가 플랜 B를 만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강한 부인은 이 대목에서 지금 이 긍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플랜 B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구속될 가능성까지도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구속되려면 진성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회 회기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현행범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169석을 가져서 이 방탄을 입힐 수 있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지금 객관적 팩트가 이 대선 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자금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증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정적 근거를 갖다가 이제는 물적 증거를 검찰에서 공개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방탄 조끼를 입힌다?
그러면 민주당은 해산시켜야죠. 해산, 법률적으로 해산이 안 되죠. 왜냐면은 뭐 법률적으로 하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는 정령, 이 정강정책, 이 당헌 당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통진당 같이 해산은 아니지만은 2024년 선거에서 해산 이상의 엄중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성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성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진상이가 걸려있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우선 뭐 쉬운 거 우선 정진상이 안 걸린 데가 없다. 우선 두산건설 사실 두산 이 50억 받아내는 거 이때 말이죠. 이게 성남 풋볼클럽에 이 FC에 이제 후원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성남 풋볼 전직 대표들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남 풋볼클럽은 이재명이가 그건 정진상이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인 정진상은 구단주로서 역할을 했고 후원금을 걷어내는 것도 그렇고 후원금을 거두는 데 대한 후원금을 성과급을 나눠주는데도 정진상이가 전부 다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정진상한테 당시 대표들도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는 말이죠. 이미 이재명과 함께 공모자로 딱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014년도에 5천만 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줬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맨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가 휴대전화를 버려라 라고 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 정진상이가 말이죠. 이정수 지검장 물론 당사자는 부임하고 있지만은 이 정진상이가 이정수 검사장을 만나갖고 딱 딜을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럼 체포 안 한다고. 이거 다 증거인멸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방해하는 거. 이런 일을 한 걸로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술 접대를 했어도 100번, 1000번 했다. 그리고 접대할 때, 술 접대 받을 때 단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유동규가 전부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또는 아니면 술 접대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또 후원금을 내주고 대가를 주거나 이런 모든 사항 심지어 백현동 아파트의 용도 변경에까지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 정도로 그야말로 빼박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정진상이를 조속히 소환해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이 입장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정진상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그래서 이 증거인멸 혐의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 의혹마다 다 등장한다. 이 얘기는 정진상이가 그만큼 실세라는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정진상은 이재명의 선거 사무실 사무장서부터 시작하고 성남시장 할 때는 비서실의 정책 비서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기도지사 가니까는 또 정책실장. 당 대표로 가니까 또 정무조정실장. 그래서 중요 요직이란 요직은 다 꿰차는 게 지금 정진상이에요. 이러니까 정진상이가 실세인 것이고 이런 정진상을 검찰에서 빨리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만이 김용 앤드 정진상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재명한테 갖는 그 지름길 한 복판에 정진상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요. 8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줬다. 돈 만든 나무기도 그리고 전달해준 이모 씨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달은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7억 4,700만 원 그런데 딱 받았다고 하는 김용만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부인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가 대선 자금 진실 개입 1번으로 1번 타로 1번 2번 3번까지 나왔잖아요. 1번 타로 12년간 트라이브는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 누가? JTBC 인터뷰에서 남우이가 한 말 이거를 꺼내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그 이전에 2021년 7월에서 8월까지 대선 경선 자금을 뒀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술이겠느냐.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을 때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건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요, 또 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현재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는데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김용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김용은 뭐 본인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그다음에 박찬대가 옹호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측근인 정성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측근인 정성호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다. 그러면서요. 당시 유동규하고 김용의 통화 기록만 조회하고 나서 비슷하게 장소가 일치하면 전부 연결 지어서 만든 조작 시나리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남욱이나 이모 씨, 그 다음에 정모 씨가 정민용이죠. 유동규 씨와 연결되는 자금에 일정한 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김용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직접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지가 어떻게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 다 알아요. 검찰에서 수사 과정을 지금 공식적으로 다 공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증거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 또 증거인멸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전이에요. 정성호에. 그러면서 저는 김용이 수사했다고 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자금 진실 게임 넘버 1 여기에서 남욱이가 절대 돈 줄 사람이 아니다. 본인도 돈 택도 없다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신들이 다 가져갔을 개발 이익을 공공 개발한다면서 4,400억 원이나 뺐고 사업 도중에 1,100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비었느냐. 이거 김만 멘트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작년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과연 그들이 원수 같은 이재명에게 대선 자금을 줬을 것이냐. 이게 시즌2예요. 진실게임. 그 다음에 진실게임 또 3는 이게 지금 진실게임 3고요. 진실게임 이게 3가 23일 날 어제 그제 얘기했고요. 21일이 진실게임 2에는 뭐냐. 대선 때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김용희가 7월 9일에 100만 원 후원했다가 8월 22일에 반환해 갔는데 수억 원을 받았다면서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겠느냐. 그리고 공식 후원금은 2018년도 도지사 때 50만 원 것밖에 없다. 그래서 대선 자금 진실게임 넘버 1, 넘버 2, 넘버 3까지 이재명이는 내놓으면서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성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요. 그러면서 이 김용과 유동규는 아주 잘 아는 사이다. 그리고 만날 수는 있다. 지금 검찰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그 시기와 장소에서 만날 수는 있다. 잘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그 만났다고 하는 것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해도 김용, 정진상 이런 분은 실무적 역할을 했고 전체적인 선거 캠프 의사 결정은 누가 했느냐? 국회의원들이 했다. 돈을 주는 사람들도 준다면 의원들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야 대선 자금을 줘도 뭔가 생색이 난다. 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선 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초기부터 의논했는데 경선에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원봉사로 선거 경선을 이뤘기 때문에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각자 알아서 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인데 그 일당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갔다는 오효 아니냐. 그런데 이 50억 클럽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곁가지를 지금 대선 자금 수사로 검찰이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당당하게 하라. 차분하게 하라. 당황하지 말라. 그 김대중 대통령 3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의연하게 잘하고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그리고 사회자가 직접 그럼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가짜 변호사를 준 거와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만나려면 본인이 다 사인해야 되는데 이거 유동규도 다 아는 것이다. 예, 유동규도 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쪽에서도 그 해당 피고인이 관계가 되니까 피고인이 어떤 심경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보려면
너무 이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의 동의하에 이 변호사를 보낸 것이다. 라는 점을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잘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아는 변호사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런 거 가지고 이번에 눈물을 흘린 거, 이거 눈물 흘린 것은 너무나 억울하니까 지금 눈물을 흘렸을 것 아니냐. 왜? 지금 정당 사상 최초로 중앙당이 압수수색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처벌이 두렵거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늘 부패지옥, 그 다음에 청렴천국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개인 비리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성호.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구를 찾고 있다. 개인 비리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일단의 계산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오늘 뉴스킹 YTN에 나와가지고 이 플랜 B가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체포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구속되거나 체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플랜 B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법률적으로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느냐. 예. 그리고 왜 일부 개인적 견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결백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다. 예. 그리고 이 검찰과 정권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과도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일치 단결할 수 없다. 이런 걸로다가 그건 개인을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치 단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중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언급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성준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왜냐하면 김혜영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근무도 안 해봤고 그래서 그러한 검찰의 일방적 강제 수사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주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대통령 이재명한테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비대위 체제 또는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진성준은요. 야당도 아니고 야권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으로 좀 얘기를 좀 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다. 뭐 당연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용과 정진상 개입을 수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새롭게 윤석열 검찰이 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어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 김용이 목동에 이어서 여의도에까지 아파트 산 거. 이것이 일종의 갭 투자가 아니냐. 여기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지금 캐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014년도에 매도하고 양천 목동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삽니다. 그때 이제 갭 투자예요. 7억 9천만 원짜리를 사들여갖고 3억 7천에 전세를 줘요. 그러다가 2017년도 3년 만에 목동 아파트를 매매하고 다시 시범 아파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이거를 갖다 14억 원에 매수해서 6억 5천에 또 전세를 줘요. 둘 다 갭 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시세는요. 2017년도에 샀는데 불과 5년 만에 32억으로 뛰었어요. 32억. 14억 주고 산 게 32억. 그러니까 무려 3배 정도 가까이 투자 이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에 자금 출처도 지금 캐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성남풋볼클럽 술접대,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줄 소환 방침이다.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왜냐? 김용한테 지금 8억 4,700이 갔는데요. 4월 달에 1억이 갔었는데 그때는 캠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많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토론회 열리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5억 원이 전달된 것은 5월 달인데 이때는 성공 포럼이 김용 주도하에 또
또 형성이 됐다. 이 포럼 하나 만들려고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6월에 1억 원이 갔는데 이때는 경선 후보 등록을 떼니까 또 돈이 필요하고 8월에는 지방 경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1억 4천 7천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목돈이 억대 목돈이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관계자들, 경선 캠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최근에 이렇게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황무성 전 사장이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제일 잘 아는 사람, 대장부, 이거는 우선 유동규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잘 알지만은 이재명 쪽 사람들하고 10년이 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좋고 잘 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술 접대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황무성 사장이 초대 사장이잖아요. 그 당시 그 초대 사장인 본인도 유동규가 외부 사람을 만나느라고 너무나 바빠갖고 1년 6개월 동안에 10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면 정진상의 술 100번, 1000번 접대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문화일보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성남동을 설립하기 위해서 유동규하고 김용은 협업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정 실장과는 김용은 협업, 수평관계, 정진상과는 상하관계 이게 뚜렷해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저수지에서 물 빼듯 돈을 갖다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발언이 지금 이 폭로가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서는요. 오늘 이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갖고 유동규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박모 씨 부인에 대해서 신변 조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 대상자가 되면요.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또 신변을 경호를 하고 전문 보호시설의 연계를 찾아주고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대하는 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위험, 수위를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말이죠.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지금 유동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신변 보호 조치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리고 말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짓말한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 측에서 이제 뭐라고 또 핑계대는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 정말 잘해요. 네, 말을 정말 잘해요. 갑자기 들이대면 깜빡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깜빡 블랙아웃. 아무리 갑자기 들이대도 이 김문기 정도,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거 실무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을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블랙아웃이 생각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죠. 이 정도 정신 상태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머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당 대표도 될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되면 안 돼요. 경기도 지사도, 성남시장도 너무 많이 해먹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가지고 갑자기 물었다고 해서 2009년도 이 김문기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찍혀 있는데 10여 년이 넘게 그야말로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들이댄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와서 모른다라고 대답해? 그러면 치매 환자죠. 치매 환자. 이재명이 치매 걸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거짓말 둘러대도 이렇게까지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야, 블랙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머리 어디 뭐 이 전자파 무슨 뭐 이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아니면 IQ 검사를 하든지 블랙아웃이 온대요. 야, 이걸 가지고 블랙아웃이 온다? 그럼 사법시험도 응시할 자격이 안 되죠. 능력이 안 되죠.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제가 어제도 잠깐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화 언론에 나와요. 채널 A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유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제대로 연락도 안 해주니까 열받으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서 블랙아웃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한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게 모른다고 안 했지 않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게 이재명이에요.
그 대가, 거짓말 대가는 이제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고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계속해서 또 중요한 뉴스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